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앞에서 제가 잉여금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잉여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이에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많이 남아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원래 쓸 때 다 있다. 그랬을 때 원래 쓸 때 다 있는 돈은 이월금이에요. 그걸 못 쓴 거죠. 쓰려고 했는데 못 쓴 거고, 순세계 잉여금은 처음부터 남아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무려 그 2019년 결산 기준으로 67조나 있습니다. 67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면 670만 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물론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돈이 많은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놀고 있으면 그만큼 경제 성장을 저해하거든요. 돈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순세계 잉여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그럼 순세계 잉여금이 생길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행잔액이고 하나는 세수오차예요. 일단 집행잔액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예산 절감은 아니에요. 예산 절감이면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은 거야 라고, 우리 아껴서 남았어. 근데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를 할 텐데 그렇게 전혀 안 하고요.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단 하나죠. 예산을 너무 크게 편성한 겁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뭐냐면 세입 추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 돈을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구에 자문을 하러 갔는데 2019년에 그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평균 8%가 올랐어요. 근데 그 지자체는 25%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취득세 뭐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의 가장 큰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러면 25% 세금이 최소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치구의 세정과는 2%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5가 들어왔다고 하면 23% 정도가 더 들어오겠죠. 계획도 없이. 그러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려 30조가 넘어서는 돈이 되는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막 싸웠죠. 왜냐하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려면 들어오는 돈을 얼마인지를 정해야 나갈 돈을 정하거든요. 근데 들어올 돈을 작게 잡아버리면 나갈 돈은 또 작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리면 어떡하냐. 이게 25% 증가하는데 반박이 왔어요.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면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3억 이하의 집들에 대해서만 그런 거다. 이 자치구에 3억 원 이하의 집은 없다. 그런데도 계속 우기고 막 해가지고 그 담당하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이 제 편을 들어가지고 싸워서 결국 합의를 8%로 봤어요. 참 안타깝죠.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고 25까지 늘어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더군다나 20년 초반에 또 올렸어요. 공시지가 또 재조정해가지고. 왜 그럴까. 제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튼 세금이 예상한 것보다 더 거치면 성과도 인정받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도 너무한 거죠. 아까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변화하는 거에 맞춰만이라도 웬만큼 가면 될 텐데 너무 뒤처지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의 5분의 1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잉여금이. 그렇게 되면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쓸 걸 저기다 썼을 때 기회비용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쓸 걸 안 썼다. 그러면 기회비용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묻어둔 거고 죽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운영이, 차라리 낭비라도 하면 그래도 누군가는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안 써버리면 아예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뭐 이제 경제학에 보면 범죄의 경제학, 조폭의 경제학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쓰면 그렇게 얘기할 가치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특히나 세수오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위기를 넘겨야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탄을 안 주는 거잖아요. 실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적게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상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 돈 추경에 예산 편성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다 안 해요. 하더라도 또 남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제로 들어왔는데 안 쓴 돈과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나오는데요. 지금 오차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보면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의 30%를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0%대로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숫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5% 이내로 오차가 생긴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30% 오차라고 하는 건 매우 좀 무능하거나 아니면 매우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순세경영금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세수 오차는 지난 해마다 들어온 돈들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부동산 화랑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많이 거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돈은 낭비다. 최악의 낭비다. 그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